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깜짝 첫눈이 왔죠. 근데 이렇게 요란하게 첫눈이 오는 거는 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한방눈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천둥 번개가 치는 소나기 같은 그런 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어제 밤 12시쯤 집에 가는데 동작대교부터 강북강변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동작대교를 넘어서 집으로 잘 가기는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우리 복덩이 아웃께서 의정부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4시간 반 걸렸다. 예, 그걸 보면서 와, 어제 심각했었구나. 어느 한쪽이 그렇게 병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동부간선도로가 약간 정확하게 서울의 중심은 아니지만 동부간선도로로 빠지는 이 강북이 저 위에서부터 막히면 쭉 다 막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광화문뿐만 아니라 좀 전에 뉴스를 그냥 대충 이렇게 봤더니 야, 어제 완전히 교통 대란이었었더라고요. 평소에 항상 저는 좀 길 막히는 게 싫어가지고 늘 좀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야, 어제 그 난리가 났는지 몰랐는데, 네, 첫눈 치고는 아주 깜짝 첫눈이었지만 요란한 첫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왔을 때 그 뽀얗게 쌓인 그 눈을 보면 또 우리 마음을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먼저 댓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이고 조회수가 다시 만을 회복했네요. 채슬리 첫눈이 왔네요. 채슬리 모든 분들 첫눈에 원하는 것 다 이루세요 하셨습니다. 전문의 만나 뵙고 오는 길 가슴이 벅차고 웅장해집니다. 주식 투자 흑자 전환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면서 이러면서도 잘 버텼는데 믿고 기다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고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투자는 채슬리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까 싶어 댓글 남깁니다. 최근 조회수 하락을 분석하자면 영상 내용과 깊이는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매일 조금 다릅니다. 올리는 주기가 한 달처럼 긴 시간이라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매일 올리기 때문에 시청자층은 루틴처럼 자신의 일상에서 특정 시간대에서 듣는데, 시간이 변하면 살짝 루틴이 깨지고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그리고 일찍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늦어지면 이탈층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서 유동성이 갈 곳을 잃은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펀더멘탈을 연구하니 업로드 시간이 예측 가능해지면 조회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축약하면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유동성 이슈라고 봅니다. 기업의 이익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부침이 한두 번 생기듯이 전문님 컨디션도 매일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라는 말이 축구에 있는데 맞나요? 이야, 전무님의 시장에 대한 눈, 클래스는 바꿀 수 없으시리라 봅니다. 야, 올해 4분기, 특히 4분기 이달의 댓글로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수 님이시죠. 지금 어떤 현상이든 제가 약간 주식하고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는 버릇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막 차트를 그리고, 조회수 가지고도 차트를 그리고, 그랬을 때 정확한 원인 분석,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워런 버핏이 반도체를 사지 않는 이유는 시클리컬한 산업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TSMC 같은 경우에도 독점력이 있잖아요. 독점력이 있어서 매수를 들어갔다가 이 정치적인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TSMC가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 기스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이슈가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로케이션 얘기하면서, 예, 그러면서 팔아버렸잖아요. 똑같습니다. 뭐든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 참 한결같아,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오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이거는 디스카운트 요인이죠. 그 업로드하는 시간 자체도 저는 one of fundamental factor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최근에 5시 난 퇴근할 때 항상 보는 게 루틴인데 하면서,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5시 전에 업로드하는 걸 저도 원칙으로 했는데, 이게 그 일정이 쭉 밀리다 보면, 예, 근데 이게 핑계인 게요. 예전에 올리기 힘들다 싶으면 제가 그 전날 밤에 찍고 갔거든요. 예, 밤 12시 넘으면 신문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웜의 신박을 찍기 정말 힘든 스케줄이면 밤 12시 반에서 한 1시까지 찍어 놓고, 그러고 업로드 해 놓고 갔었는데, 예, 아무래도 그게 제 불찰이 좀 컸습니다. 이달에 댓글로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이슈, 유동성 이슈, 기업의 이익하고 뭐 이렇게,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러면서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서, 혹시라도 제가 약간의 마음에 그게 있을까봐 클래스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보통 내공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창수님 정말 감사하고, 댓글만 봐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생이 보인다고 했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맹맹이 소리에 빵 터졌네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어제 그저께는 사실 3일 전에 내가 독감이 되게 심해서 그동안에 올려다가 못 왔었다 하고, 이제 거의 다 회복했다고 하는 저희 고객분들을 만났는데, 약간 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한 이틀 고생 아닌 고생 좀 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몸의 면역력이 이겨내는 건데, 그 그죠? 잠을 푹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바로 그렇게 감기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면 관리 부족. 제가 수면 관리 부족에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첫눈을 맞으며 퇴근길을 최슬리와 함께 합니다. 전모님, 김 묻었어요. 잘생김요. 저는 김 묻었어요 해가지고, 어제 영상 찾아봐야 되더니, 루히히, 이건 긍정의 웃음일까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이정재 김 사건도 생각나고 해서 웃었어요. 이정재? 김 사건은 뭐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불허전 월간 전망 잘 보았습니다.
제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고 쭉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느라 전무님의 시장 분석 및 전망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못 가지시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업무로 위임을 많이 하시고 시장을 읽는데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많은 업무로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자, 고객 관리 그리고 강연, 아침 방송, 웜의 심박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아서 저희에게는 좋지만 건강이 우려되어 짧은 소견을 올립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든 저희는 자산 운용업을 하는 프로들이잖아요. 프로 선수들 보면 와, 저 사람 정말 잘한다 라고 했을 때 뒤에서 보면 야, 저 사람 경기 끝나고도 옛날에 서장훈 선수가 그랬다잖아요. 서장훈 선수가 뭐 인생 즐기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서장훈 선수는 우리나라 농구로 보면 원탑이잖아요. 그냥 그 대학생 시절 뭐 그 전에 휘문고 나오셨죠. 근데 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우리나라 그냥 독보적인 원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시절에 서장훈 선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우리 농구 대통령 허재 님도 계셨지만 그런 서장훈 선수가 했던 얘기가 나는 경기에 그 뭐 승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기든 지든 끝나고 나면 항상 다시 그 경기를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도 만족스러운 경기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저기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그걸 다시 스스로 반성해보고 뭘 어떻게 고치면 좋은가. 남다른 노력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프로기 때문에 아마추어 등산가라든지 아마추어 축구, 아마추어로 하는 거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 없겠지만 뭐 본인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업으로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최소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야,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가 라는 수준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프로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지나친 그런 훈련으로 부상당하면 안 되죠. 부상당하면 안 되고 오히려 경기에 그 전날 지나친 뭐 연습으로 인해서 경기에 지장이 되는 수준까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아침 모닝브리프 그리고 신문에 읽는 거 이 웜의 심박이 저는 너무 좋은 게요. 아침에 회의 때도 보면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신문에서 읽었던 그 기사들의 내용, 오늘 아침에도 우리 왕 차장이 내년에 창신 메모리 상장한다. 상장 시총이 얼마지? 했는데 신문에서 한 70조라고 그저께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신문을 읽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이 1시간 정도 달리기는 복싱 선수가 됐던 기초 체력을 위해서 1시간 정도 달리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닝브리프는 저희 직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 오고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연, 그 다음에 제가 매달 환경와우라든지 2달에 한 번씩 연합 나갈 때 그때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투자에 어떤 참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막 새벽까지 할 때는 막 되게 힘들기도 한데 근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수면 관리 똑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좀 슬기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얘는 루틴이 아니라 대표님 직업을 변경하셔도 될 듯 합니다. 네. 자, 전문인 감 드시고 감도 찾으시고 텐션도 올라와서 보기 좋아요. 창밖을 보니 첫눈이 예쁘게 내렸네요. 추위에 감기들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이번에 진짜 오늘 아침에도 보내주신 감이랑 사과 먹었습니다. 주식 고수 10만 명에 들어가고 싶군요. 지금도 제 수익에 만족합니다. 저도요 동감입니다 하셨고요. 우리 뭐 정건 형님도 계시고 김만구 님도 계시고 계속 이렇게 댓글 보다 보면 이제는 되게 저도 친숙하잖아요. 매일같이 이렇게 같이 옆에서 뛰고 있구나. 그 느낌을 받거든요. 반드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와,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1시간씩 아니면 모닝 브리프까지 합쳐서 2시간 반 거의 3시간에 가깝게 매일같이 제대로 된 연습이잖아요. 저희 운용사에서 우리 업계 운용사에서도 약간 혀를 내두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약간 저희 채슬리 모닝 브리프랑 웜의 심박을 꾸준히 보신다는 게 빡셉니다. 저희 업계 프로들이 봐도 빡세다고 할 정도로 그 훈련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고수가 되실 겁니다. 네. 고수가 되실 거라는 거에 저는 솔직히 자신이 있습니다. 네. 꾸준히 컨시스턴시만 유지하시면 예전에 박전무님이 현대 모비스 픽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불 뿜네요. 알고서 먹은 것과 모르고서 먹은 것의 맛이 이렇게 다르네요. 요리를 해주신 채슬리에 감사합니다. 우리 패션벙커님이 그날 오셨었군요. 월간 전망에서 패션벙커님 바로 뒷자리에서 도시락 먹던 김만구입니다.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신 분들 댓글에서 뵈니 또 다른 반가움이 있네요. 지금은 우리 인턴분들 한 44분 이번에 오셨었는데 나중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월간 전망 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그죠? 다 참석을 해서 이번에 도시락 먹고 2부 순서에서는 오히려 제 얘기보다는 이렇게 1년 넘으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투자 경험, 최근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예, 약간의 그런 간증 프로그램처럼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인턴 총회 때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월간 전망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대체 불가의 시간 감사드려요. 우리 아침 채슬리 모닝 브리프는 모르는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죠? 사실 대체 불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체 불가의 원탑 대불 최일호 선생님의 이 미국 시장 얘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은 보면 밤에 미국 시장 라이브로 하는 그런 방송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냥 약간 교통방송이잖아요. 교통방송. 그 교통방송을 계속 하면서 거기서 내가 교통방송 수준의 얘기 이런 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들으면서 사고 팔고 매매하는 거는
그냥 조기 축구입니다. 그죠? 네. 좀 어렵더라도 아침에 모닝브리프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의 심박 댓글 쓰는 거 몰랐다가 월간 전망에서 옆자리 땡땡땡 과장님 알려주셔서 오늘에야 제대로 씁니다. 네. 투자의 고수가 되는 길이 아직도 멀지만 열심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10분 퇴근길 눈 때문에 40분 걸렸어요. 어제 최소 곱하기 4였다 그죠? 우리 복덩이 아우가 어제 요 얘기 좀 더 읽고 퇴근길 운전에 눈이 엄청 와서 평소보다 2배 걸렸는데 전무님과 함께라서 즐겁게 왔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퇴근하셨군요. 인턴 시작합니다. 설레네요. 남편과 돈 반씩해서 각각 계좌로 1.5억씩 합 3억 맡겨보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정년 때문에 합할 수도 없고 각자 돈 굴려야 돼서 말이죠. 네, 그거 제가 되도록 얘기를 해 놓을 테니까요. 네, 다시 우리 조 차장한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면 내년 장이 참 어려운 장이거든요. 내년 장이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2022년이나 이럴 때 작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도 코스피 9.6% 빠지고 코스닥 21% 빠지고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더 손해나가지고 더 줄었어요. 전무님 책임지세요. 네,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볼멘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억이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좀 안 되거나 이렇게 부부가 따로 하고 싶은데 그죠? 따로 하고 싶은 경우에 그렇게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되도록 제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전무님 주시는 힌트 눈치챌 때마다 현금 보유 없이 꽉 채워 놓는 습관 고쳐야 되겠다 반성합니다. 발빠르게 포트 변경하는 결단과 실천도요. 다음 힌트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네. 주식 시장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보통 보면 이거 막차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댓글들도 많잖아요. 다른 데 보면 오늘 애플 막차입니다. 오늘 막차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막차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다시 오듯이 항상 찬스는 늘 옵니다. 늘. 근데 그 찬스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그 폭락장에 저희 직원들 보고도 코덱스 레버리지 사봐라. 저희 아들한테도 학비 보낸 걸로 미국 주식 다 질러라. 그리고 방송 나가서도 이번 트럼프 관세 폭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4월 8일 영상 보면 다 나오잖아요. V자로 빠르게 급등할 거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해봐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액션을.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시계로 할아버지의 1, 2, 6 법칙 있잖아요. 1대 2대 6 법칙. 오늘 KBS 모닝에 올라가서 그거 촬영해야 되는데 저도 잠깐만 126이 뭐였지? 그리고 챗GPT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게 이거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잽 날리듯이 제가 정찰병 보낸다 이러잖아요. 정찰병 10% 내가 한 종목을 1,000,000원에 산다 싶으면 100만원 딱 보내보고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보면 왜 올라가는지 막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이번에 오른 종목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리포트 보고 그렇네. 그러면
20% 추가. 근데 그 20% 추가할 때가 거기서 다 좀 막히는데, 에이, 올라버렸네. 아, 이 마음으로 못 사는데, 근데 10% 100만 원이라도 샀잖아요. 샀으면, 그러면 30만 원에서 35만 원이 돼도, 목표가가 55만 원이야? 6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20%를 더 사도 10% 밑에 사는 것 때문에 합산해서 평균 단가가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는 낮잖아요. 그게 제시 리버모가 얘기했었던 소위 말해서 불타기 매매, 피라미딩 기법인 거거든요. 이 피라미딩 기법을 내가 쓸 수 있냐 없냐, 정말 단적으로 얘기해서 주식 투자의 성공은 피라미딩 기법을 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들 보면 이제 내가 밑에서 정확하게 사고 위에서 꼭지에서 팔고 요걸 노리다 보니까 그거는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피라미딩 기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90%는 피라미딩 기법하고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조금 사서 올라오면 그래도 15% 났네, 10% 났네요. 거기서 딱 자르잖아요. 그죠? 거기서 더 사야 되는데, 펀더멘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매매 방법은 피라미딩 기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장이 이번에 와서 질문이, 포트폴리오를 정말 어떻게 짜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그런 훈련 과정을 정말 배우고 싶다, 그렇게 질문했었는지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었는데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다른 얘기하고 끝냈었는데, 포트폴리오의 매니저가 되시려면 피라미딩 기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 끊고 신문 기사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어제 좋은 댓글이 너무 많은데, 너무 좋은 이 댓글들은 그냥 좋아요 꾹꾹 눌러드리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시 전에 올리는 걸 원칙, 그리고 댓글 30분, 그리고 신문기사 30분. 요 큰 두 가지 원칙, 그죠? 요것부터 실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첫 기사는 좀 가벼운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과 똑같다. 격렬한 달리기, 뜻밖의 사망률. 올해 최고의 건강 루틴은 단연 달리기다. 그러게요. 코로나 때는 골프 붐이 어마무시하게 불었었는데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요즘은 러닝 크루들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영하의 추위도 뚫고 나가는 20대부터 은퇴 후에 매일 10km씩 뛴다는 60대까지 말 그대로 전 세대가 뛰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SNS에는 러닝 인증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달리기 열풍 한가운데 되새겨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코펜하겐 심장연구인데요. 12년간 1098명의 러너를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 격렬하게 달리는 사람의 사망률이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고요. 반면 가벼운 강도로 달리기를 한 사람들의 사망률은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78%나 낮았습니다. 그래요?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긴다. 왜 열심히 빠르게 뛰는 사람보다 천천히 뛰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 이 물음에 대해 조인성 전 경기도 의사회장 님이 답을 내놓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달린다면 속도를 다시 보라.
자, 조 전 회장은 중앙대 의대 출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건강증진 개발원 원장을 지내 건강증진 전문가인데 그도 한 주 서너 번은 뛰는 러너입니다. 다만 그의 달리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격렬한 달리기와는 조금 다르고 그는 지인들 사이에서 슬로우 조깅 전도사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 슬로우 조거시군요. 실제로 꾸준히 슬로우 조깅을 한 뒤 건강검진에서 체지방, 중성지방, 혈당 개선을 확인했고 기초대사량도 올라 체중이 더 쉽게 관리된다고 했다. 이분이신가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62세로 나오시거든요. 만으로 62세신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그죠? 그냥 50대 초중반처럼 보이시는데 많은 사람이 달리기는 무릎에 안 좋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슬로우 조깅은 오히려 무릎이 약한 중년층이나 장년층에게 최적의 운동이라고 말하면서 슬로우 조깅은 뇌 건강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슬로우 조깅과 격렬한 달리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당장 슬로우 조깅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는 아래 여기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도 왼쪽 윙백이나 라이트 윙이나 레프트 윙 그렇게 하다 보면 윙을 뛰다 보면 막 달려가가지고 크로스를 빵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 전력 질주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슬로우 조거처럼 좀 천천히 뛸 수 있는 포지션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뛸 수 있는 포지션이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약간 후속 기사 중에 보면 예전에 이봉주 선수 계시잖아요. 이봉주 선수 기사도 여기 있더라고요. 자, 이봉주 선수 기사를 보면 찾았습니다. 자, 이건 기적, 시온도 놀랐다. 걷기도 힘들던 난치병 이봉주의 깜짝 근황이라고. 자, 여기 전 마라톤 선수 이봉주가 5km 달리기에 성공했는데 난치병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이봉주 선수가 5km 달리기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3일 가수 션 유튜버 채널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거 딱 보는데 여기 제가 축구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반포종합운동장이거든요. 요거 운동장 보여드리려고 요 뒤에 골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축구를 합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지난주 아침에 그때 못 나갔었죠. 안타깝게 못 뵀었는데 그때 아침에 저희 고객하고 브런치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날 못 나갔습니다. 이 운동장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이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걷거나 가볍게 뛰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격렬한 달리기, 그래서 주식을 너무 급하게 빨리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버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저의 고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한 6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와이프가 저희 채슬리 TV 찐팬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녁 먹고 내 계좌 좀 한번 봐줘 해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야, 너는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다. 거기 보면 고배당주가 한 7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대형 우량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이 정도가 제가 늘 보면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식 초보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금보다는 나은 투자를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금보다 나은 거라면 일단 배당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위주로 하는데 조금 고배당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그 노하우가 고배당 주식을 하다 보면 SK텔레콤이나 KT나 KTNG나 보면 주가 움직임이 15%에서 30% 한번 보세요. 1년 그 종목들의 연봉을 보시면 아니 고배당 주식인데 연간 뭐 50% 60%도 올랐다가 변동성이 고배당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배당 주식이 한 3에서 5% 배당을 받는 건데 이 주식이 15에서 한 30% 정도 올라가면 그러면 이미 3년치에서 6년치 배당 다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가 이걸 들고 와서 배당을 받아서 배당 소득세를 떼고 아니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실제로 한 15에서 30 이렇게 되면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산을 쭉 해놓은 상황에서 6년치에서 10년치 배당 다 나왔네 하면 좀 팔아주고 그리고 그 주식이 더 올라가든 말든 또 다른 또 이렇게 주가가 빠져있는 고배당 주식도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고 그죠. 고배당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제 친구도 그나마 그동안 손해는 안 났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은 났다라고 하는 게 보니까 또 느긋해요. 다른 거 나는 막 이렇게 모멘텀 주식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그쪽하고는 비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금보다 더 나은 물가 상승보다는 더 나은 그런 수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친구 포트폴리오 보고 그냥 이대로 하고 현금이 CMA 계좌에 현금이 좀 있더라고요. 요 부분에서 한 3억 원 우리가 이익 모멘텀을 쫓아가는 성장주와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우리가 그 매매를 해줄 테니까 니꺼 고배당 주식 이거 다 팔아서 우리한테 넘기지 말고 그거는 네가 계속 지금 하듯이 해라. 제가 그런 조언을 줬습니다. 그게 아마 저는 우리 최밀턴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익 쫓아가는 매매 되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는 저희가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거기서 수익 나는 거에서 일부는 다박다박 그렇게 고배당 주식을 위주로 투자하는 방법. 그게 저는 일반인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렬하게 주식 격렬하게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닌 거랑 똑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최정영의 마켓나우 자산 부구 한국 원화 약세의 불편한 균형. 한국이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궤적을 따라간다는 관측은 익숙하죠. 고령화 저성장에 이어 국제수지 구조와 자본 흐름까지 일본을 닮아가고 있으며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현상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로 엔화 강세를 누렸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경상수지의 중심축이 무역수지에서 본원소득수지 80년대 90년대 제조강국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그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와타나베 부인이라고도 하고 그죠. 개인들도 그렇게 해외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이렇게 보는 소득수지, 해외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과 이자 수익이 꽤 많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해외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에 대거 투입하며 수출 강국에서 자산 부국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게 제가 꿈꾸는
금융 강국이죠. 우리나라 이 성실하게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각 분야에서 분들이 그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량한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우량한 자산.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량한 자산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 부국이 되게 되고 나중에 노령화가 심해지고 국내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더라도 그렇게 뿌려놓은 자산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테슬라면 테슬라, 팔란티어면 팔란티어, 중국의 뭐 SMIC면 SMIC 다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 주주들한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환원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따박따박 받아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참 아픈 식민지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금융시장 이 자본주의에서 자산가가 되면요. 그 어떻게 보면 옛날에 지주가 되는 거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되고 밑에가 소장농이잖아요. 저는 강의를 할 때 그럽니다. 우리는 다 소장농이라는 거죠. 월급쟁이들은 다 소장농이에요. 그래서 월급쟁이 소장농이 지주가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량한 그런 퀄리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 그래서 제 친구가 주식 투자의 개념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대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고배당이 다 그거잖아요. 네, 지주가 되는 겁니다. 자산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투자의 큰 그림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성장이 정체된 일본을 떠나 생산성과 수익률이 높은 해외로 자본이 이동해서 엔화의 구조적 약세를 불러왔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투자 기반은 점차 약화됐고요. 이후 일본은 무역수지 적자를 보너수지 흑자로 상쇄하는 경상수지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무역수지는 적자나도 자본수지에서 돈이 딱딱 들어오게끔 한국도 비슷한 전환기를 맞고 있고요.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외화 중에서 해외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로 빠져나가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비중이 2023년에 65%에서 2025년에는 98%까지 급증했네요. 대규모 해외 투자는 원화 약세의 주요 요인이며 그 중심에는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늘면서 한국은 2014년부터 순대외 금융자산 흑자국이 됐고요. 2014년이니까 11년 전이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지금 GDP 대비 순대외 금융자산 비율이 55%에나 달하군요. 우리나라 GDP가 720조니까 55%면 그죠? 400조 정도 된다 그죠? 일본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현재 83%까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본격적인 해외 자산 축적기에 들어섰고요. 최근 원화 움직임과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순대의 금융자산의 증가는 지속적인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다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해외 자산이 본국으로 회귀해서 자국 통화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경제정책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순대 금융자산국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며 뒤이어 급격한 자본 유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결국 원화는 중장기적으로 이전보다 저평가된 수준에서 변동성은 과거보다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약한 통화, 그 불편한 균형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문명 전환기 AI 거품론은 어떻게 볼 것인가? 김명자 전 카이스트 이사장님이시고 전 환경부 장관이
님이십니다. AI 열풍은 거품인가 혁신인가? 19세기의 전기, 20세기의 인터넷을 능가하는 혁신적인 기술 AI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다.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해서 정책 경쟁도 치열하고 그 가운데 챗GPT, 딥시크, 그리고 빅테크 GPU 주의 급등과 급락, 페드의 금리, 유동성 언급 등에 따라서 AI 거품론이 춤을 춘다. 자,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 출간되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죠. 그 현장을 옆방에서 지켜본 필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 포럼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를 쓰게 됐다. 2019년에 이런 책을 쓰셨군요. 제2차 산업혁명기 1870년부터 1930년, 그리고 미증류의 물질적 성장의 한가운데서 1929년 미국 월스트리트 증권시장 붕괴를 신호로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이 수수께끼였다. 연준 이사회 의장 2006년부터 2014년까지를 보낸 벤 버냉키는 미국처럼 강력한 경제가 왜 대공황을 막지 못했을까에 대한 연구로 MIT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군요. 1983년의 논문 금융위기가 대공황 전파에 미친 비금전적인 영향에서는 그는 금융 시스템 붕괴가 실물 경제를 마비시켜 대공황으로 번졌다고 결론을 지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회고에서는 수년간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시스템 리스크를 과소평가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국면에서 과감한 유동성 공급으로 대공황 재발을 막았다는 평가로 노벨 경제학상을 2022년에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020년대 AI 암호화폐 금융시장 팽창이 1920년대 미국의 광란의 10년, 로링 트웬티스라고 하죠. 이 광란의 10년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고 재조명한 책이 나왔는데요. 금융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앤드류 소킨의 베스트셀러 1929 Inside the Greatest Crash in Wall Street History가 원제목이네요. 인데 저자는 100년 전 대공황을 인간 심리, 제도, 사회구조가 맞물린 복합적인 비극이라면서 이번만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1920년대 미국 사회가 전기 자동차, 전화, 라디오의 기술 혁신에 홀려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집단적 착각에 빠졌고 10%만 내고 90% 대출로 주식 투자하는 마진 거래와 유동성 과잉, 누구나 참여하는 금융 민주화, 규제 부재와 권력기관의 방임이 맞물려서 시장이 붕괴했다고 진단한다. 기술 혁신, 금융 민주화, 신용 팽창의 조합은 엄청난 기회지만 동시에 파국적 위험이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 소킨의 경고다. AI 낙관론은 AI가 본질적으로 1929년 대공황, 닷컴버블, 1995년에서 2000년, 그리고 암호화폐 버블 2017년과는 다르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닷컴 때는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성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AI 디지털화는 생산성 품질을 끌어올리며 GPU와 데이터 센터 투자도 생산성 인프라의 구축이고요. AI는 강력한 법령 기술로서 단기적인 과열과 거품의 선별적 조정기를 거쳐서 획기적 생산성 향상을 이끌 것이다. 고 에릭 브린요르프슨 스탠포드 교수가 얘기를 하셨군요.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자원, 자본,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엔진 혁명이었고요. 21세기 AI 데이터, 코인, 플랫폼 경제는 알고리즘 혁명으로서 기술 가치 실체의 비물질화가 특징이다. 일례로 세계 금융자산은 세계 GDP의 4배에서 5배나 되군요.
장외 파생 상품 등 비실물 기반 자산의 명목 잔액이 수백조 달러에 이릅니다. 디지털 자산 거품이 실물 경제를 왜곡하고 통화 정책의 효과를 약화할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가상의 가치를 실물 경제의 생산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AI 경제는 생산력과 고용보다는 기대 심리와 서사, 즉 AI가 모든 산업을 재편한다. 인간을 대체한다. AI 강국이 미래를 지배한다. 라는 이야기, 이 스토리로 움직이는 내러티브 경제의 영역이다.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셨죠. 따라서 실물보다 서사에 따라 움직이는 투기적 기술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이 부작용을 제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실물보다 서사에 따라 움직이는. 굉장히 좀 어려운게 써져 있지만 이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하나 배운 게 세계 금융자산이 세계 GDP의 4배에서 5배라고 했잖아요. 금융자산이 5배인데 여기다가 또 파생이 있잖아요. 파생. 그 금융자산 내 돈 100억으로 마진 거래를 하면 이게 4배, 5배 아니면 많게는 10배, 20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실물 경제가 100이면 금융이 500이고요. 이 500을 기초로 한 파생까지 감안하면 거의 2000? 네, 제가 보니까 실물 경제는 100인데 이 실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파생시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0배네요. 그러니까 웹도독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AI 지능 인프라는 노동과학 기술, 교육, 의료, 문화 등을 송두리째 재편하며 세계 정치, 경제, 패권을 좌우하고 있고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다. 기존의 경제 프레임과 GDP 개념으로는 가상자산이나 산업 없는 성장을 측정할 수가 없고요. 옛날 환경부 장관 시절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 자연생태계 보전과 환경오염 상태를 반영한 녹색 GDP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시대가 무르익지 않아 이 야심찬 계획은 2년여의 기초연구로 그치고 말았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자연생태계는 물론 AI 경제의 윤리적, 환경적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테크노 휴머니즘 생태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그리드, 생태계 파괴, 기후 기술 금융 윤리, 양극화, 불평등, 신뢰 등을 포괄하는 GDP 지표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문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문명 경제학의 새로운 프레임이 출현할 테다. 네, 아주 웅장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사주 소각 가시화에 속만 태우는 4분기. 자사주 EB 추이를 보니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죠. 교환사채 발행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급증을 했습니다. 다만 주주가치 훼손 꼼수 논란 이후 4분기 들어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이고요. 소각 압박과 규제 강화라는 변수가 겹치면서 자사주를 쥔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11월까지 자사주 기반 EB 발행액은 거의 3조 정도 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6,500억 대비해서 355% 급증했습니다. 타사주를 포함한 전체 EB 발행액 증가율은 160% 정도로 이것보다도 크게 뛰어넘고요. 발행 건수로도 26건에서 89건으로 242% 늘었습니다. EB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또는 타사주를 특정 가격에 교환해 주기로 하고 발행하는 사채를 의미하죠.
네, 특히 자사주 기반 EV 발행이 늘어난 데에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 영향이 있는데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영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시간을 더 줍니다. 1년 6개월.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보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하는 자사주 성격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요. 자사주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해서 자사주 기반 EB 발행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고 그러면 주당 순이 주당 순자산이 PBR이 다 올라가게 되죠. 정확하게 주당 순이익이죠. 예, earning per share 한 주당 이익 그리고 BPS 주당 순자산 네. PBR이 아니라 BPS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EB 발행 등을 통해서 자사주를 처분을 하면 현금이 유입돼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배주주의 우호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살아나서 경영권 방해도 유리하고요. 이에 기업들은 개정된 상법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EB를 발행해서 의무 소각 적용을 피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꼼수라는 지적에 EB 발행도 다소 주춤해졌고요.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자사주 기반 EB 발행을 결정할 때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와 타당성 검토 내용,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기준을 거센 주주 반발로 자사주 발행 계획을 포기한 기업들도 있고요. 태광산업은 지난 6월 신사업 추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사주 전량을 활용해서 3,200억 규모 EB 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주 비판 끝에 지난달 말에 철회했습니다. 광동제약도 EB 발행 계획을 철회한 바 있고요. 이에 자사주 비중이 큰 기업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주주 환원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한 주 LG 등도 있지만 기업마다 경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최근 일부 기업은 블록딜 방식으로 할인된 가격에 자사주를 시장에 매각하기도 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미리 처분하려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진 데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준선 성대 교수는 자사주는 주가 부양, 임직원 동기 부여, 재무구조 개선 등 각 상황에 맞춰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는 수단인데 자사주 소각은 일회성 효과에 그칠 뿐 부작용이 크다며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천하 흔드는 빅테크들 누가 이기든 K반도체 수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점하다시피 한 AI 칩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고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이 TPU를 메타가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서 지난 2일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도 신형 칩 트레이니움 3를 공개했고요. AWS가 엔비디아의 GPU보다 비용 효율이 높다고 강조하자 시장에서는 탈 엔비디아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전자와 2위 하이닉스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사로 주목받아온 만큼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경우에 주가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고요. AI 거품론으로 미국 기술주가 휘청이면서 장중 고점 대비해서 전자가 7.4, 하이닉스는 16% 하락을 했다고요? 16%나 됩니까? 자, GPU 독주 체제에 TPU가 쏘아 올린고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TPU를 비롯한 맞춤형 반도체, ASIC,
특정 기능만 빠르게 처리하도록 맞춤 설계된 전용 반도체의 확산이 한국 반도체주의 주가 반등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엔비디아 대 반 엔비디아 구도가 아니라 여러 칩이 역할을 나눠 담당하는 멀티칩 시대의 전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칩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AI 인프라 전체 파이가 커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의 GPU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은 비싼 독점 구조입니다. 빅테크들은 GPU 의존도를 낮추고자 각자 전용 칩을 개발해 왔고, 구글의 TPU가 대표적인데, 황수욱 연구원은 구글 TPU 칩을 메타가 사서 쓰게 되면 엔비디아 중심 시장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각사의 반도체 담당 연구원의 얘기들을 쭉 이렇게 모아놨고요. 자, 이렇게 빅테크 간 칩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HBM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유리한데, HBM은 GPU뿐만 아니라 TPU, 트레이니움 등 ASIC에도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HBM 시장을 선점한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이익을, 후발주자인 전자는 실적 개선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양희창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매니저는 칩 경쟁의 핵심은 메모리 속도와 용량을 높여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ASIC 시장의 확대는 HBM4뿐만 아니라 범용 디램 수요까지 키워서 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에 강력한 촉매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맞춤형 칩 확산은 국내외 AI 인프라 공급망 전반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칩 구조가 복잡해져 필요한 부품과 서비스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TSMC, 브로드컴, 그리고 루멘텀, 그리고 셀레스티카와 국내 기업인 이수페타시스를 유력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ASIC이 단기간에 GPU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인데, ASIC이 특정 연산에 최적화된 전동 드라이브라면 GPU는 거의 모든 작업을 소화하는 만능 공구에 가깝습니다. 결국 GPU가 뼈대를 담당하고 ASIC이 특정 영역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다만 ASIC의 부상은 엔비디아의 독점력에는 분명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희창 매니저는 TPU가 확대돼도 시장이 GPU에서 TPU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두 축이 나란히 커지는 구조로 봐야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노건창 센터장은 쿠다 생태계가 구축해 놓은 진입장벽이 아직은 높다라고 말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는 주요 빅테크들의 AI 서비스 출시 계획과 AI 추론량 증가, 내년 1월 발표될 빅테크 설비 투자, 이 캐펙스 전망치, AI 서비스의 실제 수익화 전환 사례를 꼽았고요. 박진호 NH 아문디 자산운용 부문장은 1월에 나올 빅테크의 내년 설비 투자 전망이 시장 기대를 더 올릴지 떨어뜨릴지가 앞으로 주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 6천 간다. 맥커리가 꼽은 핵심 섹터. 네, 이러면 맥커리가 작년에는 올해를 얼마로 예상을 했는가,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코스피가 내년 6천선에 근접할 것이라는 IB 맥커리 전망이 나왔는데, 강력한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 드라이버가 국내 증시의 추가 랠리를 이끌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최근 보고서에서 전자 닉스를 중심으로 한 2026년 주당 순이익이 48%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수를 6천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올해 크게 올랐음에도 한국 증시는 여전히 실질 이익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했고요. 올해 시장 랠리가 밸류에이션 재평가보다는 근본적인 이익 성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PER 예상치는 9.4배인 시장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했고요. 내년 시장 성장세의 핵심 요인으로는 반도체 공급 부족을 꼽았고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공급 부족 상황을 역사상 최악이라면서 AI 추론 확산으로 HBM과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10나노급 D램 전환이 실제 생산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아직 이익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수 상승 여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이 됐고, 전자닉스가 내년 전체 순이익의 52%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전체 이익 증가분의 70% 이상을 두 기업이 책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도 지수 상승 모멘텀을 높이는 변수로 언급이 됐고요. 이재명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무적 자사주 소각과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 룰, 의무 공개 매수제 부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인하 등 주주환원 강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맥쿼리는 선호 업종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방산, 전력설비, 조선, 바이오, 헬스케어, K뷰티 등을 제시했고, 특히 방산조선 전력설비는 긴 산업 사이클과 해외 경쟁자가 부재하고 중국과의 지정학적 분리 등 세 가지 구조적 요인 덕분에 이미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 하면서 주요 기업들 동향 쭉 보면서 결국 뭐 자동차도 그렇고 기다리면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 쇼티지인 상황, 여기 적혀 있듯이 경쟁자 부재, 중국을 배제시키면서 한국 아니면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그런 비즈니스 를 가진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코스피가 6천을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후년에 간다고 봅니다. 내후년에. 근데 내후년에 갈 것 같다면 미리 선반영해서 또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이 6천 가는 시장에 우리 채밀턴 분들 많이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